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지워진 소름 돋는 밀실 실종 사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조차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한 왕족의 핏자국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어두운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조선 왕실에는 어떤 비극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궁궐의 웅장한 기와 아래에는 언제나 짙은 피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명분과 정통성이 곧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둘러싼 치열하고 잔혹한 암투는 일상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의 천륜마저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비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독살설은 끊임없이 궁궐을 맴돌았습니다. 거짓 영모를 조작해 피바람을 일으키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웅장한 궁궐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잠들 수 없는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목숨을 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졌습니다. 왕실의 적통을 이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늘 감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반역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척박한 유배지로 쫓겨나 평생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잔혹한 비극들조차 실록이라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에는 낱낱이 남겨졌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목에 서늘한 칼이 들어와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하나의 사건만이 철저하게 기괴한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잔혹한 왕실 암투의 한복판에서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사건의 중심에는 차기 왕위계승 설월에 오를 수 있는 한 어린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명백한 적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훗날 상군이 되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주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을 기점으로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억울한 유배를 떠났다는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철통같이 경비되던 궁궐 안에서 한 줄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왕실의 고귀한 핏줄이 이토록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것은 조선의 엄격한 법도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너무도 기이했습니다. 더욱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것은 실종 그 이후에 벌어진 참혹한 상황입니다. 어린 왕손을 격해서 모시던 수십 명의 나인과 내관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왕손의 따뜻한 거처였던 전각은 무거운 자물쇠로 굳게 닫혔습니다. 그 누구의 출입도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주변에는 스산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물리적 흔적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던 옷과 보던 책들마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궁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의 이름은 발음해서는 안 될 무서운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되쫓갔던 사관들의 날카로운 붓끝마저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는 맹모처럼 멈춰졌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태어났다는 아주 짧고 건조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왕실의 슬픔조차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비서실격인 승정원의 일기에서조차 기이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전후 특정 기간의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찢기고 훼손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종 사건이 결코 아님을 증명합니다. 거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치밀한 은폐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공식 기록에서조차 삭제된 그의 존재. 과연 왕실은 이 실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사건 발생 직후 놀랍게도 궁궐의 대응은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보통 고귀한 왕족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기면 도성 전체에 즉각적인 통금이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금군이 대대적이고 살벌한 시색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대군의 사저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무려 300명 이상의 중무장한 군사가 즉각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성을 이잡듯 뒤지며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왕손의 실종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실종 당일 밤, 왕손의 전각 경비를 담당하던 수문장 2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색은커녕 국문을 서둘러 굳게 걸어 잠그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내부 사람들의 입단속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는 매우 기이하고 엉성한 조보가 발행되었습니다. 어린 왕손이 깊은 병에 걸려 요양을 위해 비밀리에 도성을 떠났다는 짧은 발표가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병명도 적혀 있지 않고 향하는 목적지도 명시되지 않은 허술한 공문이었습니다. 평소 왕실 가족의 가벼운 감기조차 수십 장의 의무기록으로 남기던 내의원의 철저한 행태와는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사건을 덮기 위해 급초된 얄팍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이 황당한 공식 발표 직후 사건에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하던 하급 관리 3명이 파직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단지 왕손의 정확한 행방과 안위를 묻는 상소를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죄에 준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조정 전체와 궁궐 사람들에게 던지는 몹시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섣불리 진실을 묻는 자는 결코 살아서 궁궐을 나가지 못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궁궐은 거대한 침묵의 늪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향한 은밀한 추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무자비한 압제 속에서도 진실의 빛을 좇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왕손의 억울한 생모와 각별히 가까웠던 한 늙은 상궁은 목숨을 건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동궁전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어린 나인의 떨리는 증언을 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끊겨 전혀 쓰이지 않는 구석진 쪽문으로 정체불명의 가마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마의 주변에는 늠름한 왕실 호위무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살길을 띤 사복 차림의 건장한 장정 6명이 가마를 빈틈없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는 외곽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왕손이 실종된 지 보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양 외곽의 인적 드문 깊은 산속에서 피가 검붉게 말라붙은 비단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귀한 약초를 캐던 신만이가 우연히 낙엽더미 속에서 주운 이 비단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궁중에서만 엄격하게 사용하는 최고급 품질의 직물이었습니다. 직물의 끝자락에는 왕실의 직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문양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군가의 짙은 핏자국이 선명하고 끔찍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증거물을 몰래 빼돌려 조사한 한 관상감 관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직물의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채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2가지 파편적인 단서는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나 흔한 병환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우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하에 왕손을 어두운 궁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과정에서 끔찍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는 참혹한 진실을 묵묵히 암시했습니다. 늙은 상궁과 관원은 이 조각난 피핏 증거들을 모아 거대한 사건의 퍼즐을 맞추려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발견한 파편적인 단서들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이 기이하고 잔혹한 실종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대 최고조에 달했던 끔찍한 당파 싸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조정은 두 개의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피 튀기는 사신결단을 벌이며 서로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실종된 어린 왕소는 이 두 세력 중 한쪽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차기 대권 주제였습니다. 그가 무사히 장성하여 왕위에 오르는 날 반대파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은 물로 일가 친척의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비정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반대파에게 왕손의 정죄는 단순한 눈엣 가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생존 자체를 턱 밑에서 위협하는 끔찍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적대 세력은 왕손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고 악랄한 메커니즘을 은밀히 가동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궁궐 내부 깊숙한 곳에 자신들의 정보원들을 거미줄처럼 심어두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만들 수라간의 나인부터 왕손을 곁에서 모시는 동궁전의 내관까지 엄청난 재물로 매수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왕손의 일거수일족을 뱀처럼 섬뜩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총애를 받는 교활한 후궁과 결탁하여 작전을 짰습니다. 왕손의 억울한 생모를 모함하는 치명적인 헛소문을 도성 안팎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주술을 부려 왕실을 저주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공작은 왕손의 고귀한 상통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궁궐 내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고 지지 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명분과 보호막을 이룬 왕족은 궁궐 내에서 완벽하고 쉬운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치밀하게 짜인 권력에 보이지 않는 그물은 어린 왕손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권력의 맹목적인 폭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따뜻한 인륜이 권력욕이 나는 괴물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나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끔찍한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후 조선 왕실의 긴 역사에 지을 수 없는 깊은 불신의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독한 의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신하가 거꾸로 왕족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기형적이고 위험한 권력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었습니다. 왕권은 흔들렸고 신권은 폭주하며 나라는 멍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암투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수백 년의 캄캄한 시간이 흐른 뒤 굳게 닫혀있던 역사의 무거운 문이 마침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최근 궁궐에 버려진 창고 보석, 낡고 곰팡이 핀 고서적들 사이에서 한 권의 낡은 비밀 일기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기는 당시 사건을 독자적으로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그 상궁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발행 거친 한지 위에는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절절한 진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토록 끔찍하게 위험한 기록을 후세에 남겨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하고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비밀 일기장 갈피 깊숙한 곳에는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물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손이 실종되던 당일 밤 굳게 닫힌 도성문을 무사히 통과할 때 사용된 위조 통행패의 탁본이었습니다. 상궁이 목숨을 걸고 몰래 떠놓은 이 탁본에 찍힌 인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당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비변사의 공식 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왕의 최측근들만이 비밀리에 움직일 때 사용하는 은밀한 친율기관의 표식이었습니다. 상궁은 이 결정적 탁본을 확보하기 위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목숨을 건 잠입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치열한 집념이 아니었다면 이 증거는 영원히 불타 재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그날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일기에는 그날 밤 어두운 쪽쪽문을 빠져나간 가마에 타고 있던 사람의 진짜 정체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만이가 깊은 산속에서 발견했던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비단 조각의 주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고귀한 왕손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는 붓끝으로 쓰인 충격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것은 조작되었고 참혹하게 죽어간 진짜 희생자는 따로 있었다는 끔찍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봉인된 기록이 드러낸 진실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상궁의 낡은 일기가 마침내 밝혀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실종되어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어린 왕손은 사실 그날 밤 궁궐을 한 발짝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의 악랄한 암살 위협이 턱 밑까지 다가오고 최고조에 달하자 왕손을 보호하려는 세력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손과 나이와 체격이 매우 비슷한 도성막 가난한 평민의 아이를 은밀히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를 몰래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왕손의 화려한 비단 옷을 입히고 호화로운 가짜 가마에 태워 어두운 궁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적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던져진 잔혹하고 비정한 미끼였습니다. 도성 밖 깊은 산속에서 신만이에게 발견된 피 묻은 비단 조각의 진짜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암살자들의 무자비한 칼날에 무참히 베인 가짜 왕손, 즉 이름조차 남지 않은 가난한 평민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첩보를 듣고 가마를 습격해 그 안에 있던 아이를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한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눈에 가시 갔던 왕손이 죽었다고 착각한 채 승전보를 올리며 어둠 속으로 철수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백성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희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궁궐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지하 밀실에 숨죽인 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궐이 사건 직후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침묵을 지켰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왕손을 지키려는 자들은 가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숨겨야만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암살을 사주한 반대파 세력은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범행이 세상에 발각될까 두려워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양쪽 세력 모두의 더러운 이해관계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거대한 은폐의 장막이 궁궐 전체에 쳐진 것입니다. 궁궐 안에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대체 누가 있었으며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끔찍하고 잔혹한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한 최종 배후는 다름 아닌 당시 조선의 군주,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겉보기에는 거센 당파 싸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무력하고 유약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에 묻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핏줄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결단을 내린 무서운 설계자였습니다. 왕은 적대 세력의 막강한 힘이 이미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어린 왕손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공식적인 조선의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고귀한 왕손의 존재가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왕실 전체에 존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손이 궁궐 어딘가에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반대파에게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파는 즉시 왕이 가짜를 내세워 조정을 기만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전면적인 반란을 감행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도성 전체가 피바다로 변하는 참혹한 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이 될 것이 명약 간화했습니다. 와는 국가의 위태로운 안위와 수많은 백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끔찍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름 모를 한 평민 아이의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과 왕손의 완벽한 실종은 철저히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고 위태로운 권력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기 위한 잔인한 정치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왕은 평생을 가슴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지하에 숨겨두고 모른 척 해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조차 자신의 친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워야 했던 비정한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권력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만들어낸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희생은 또 다른 미해결 과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밀실에 갇혀 평생을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진짜 왕손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채 좁은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결국 그는 극도의 우울증과 끔찍한 정신착란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무덤조차 온전히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야찬 구석에 비석 하나 없이 쓸쓸히 묻혀야만 했습니다. 훗날 조선의 왕위를 이을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화려한 조선 왕조가 등 뒤에 남긴 가장 뼈아프고 잔혹한 상흔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기괴한 실종 사건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트라우마로 깊게 남았습니다. 훗날 왕위에 오른 군주들은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병적이고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곁에서 호위하는 군사의 수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세자의 수라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은수저로 여러 번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수저를 들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의 끔찍한 공포는 조선 후기 내내 궁궐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탐욕이 후세에 남긴 참으로 끔찍한 유산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이 완벽하게 지워진 실종 사건을 조선시대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으로 꼽으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역사가 때로는 기록된 공식적인 역사보다 더 많은 핏빛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입맛대로 화려하게 쓰인 실록의 이면에는 이처럼 무수히 많은 약자의 피와 눈물이 차갑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이고 표현적인 기록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바라보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조선 왕실을 송두리째 뒤흔든 미스터리 실종 사건. 그것은 단순한 범죄나 우발적인 사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통제불능의 권력 탐욕이 빚어낸 거대하고 참혹한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무고한 평민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평생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왕손의 기구한 운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폭주는 과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오래되고 무거운 질문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날카롭게 유효합니다.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철저하게 감춰진 진실이라도 결국 시간의 틈을 비집고 뚫고 피어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날선 의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힌 아픈 진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만이 같은 비극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하고 잔혹한 비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PPD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계속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무거운 장막 뒤에 가려진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